안녕하세요. 오늘도 현실과 맞닿아 있는 실전 법률 잔소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잔소리 처방전입니다. 내가 병원을 갔다,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받았는데 의료사고를 당한 것 같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해야겠지만, 변호사한테 가기 전에 지금 골든타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내가 준비를 해놔야 될 거잖아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쫙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진료기록부예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진료기록을 남기게 돼 있거든요. 이 진료기록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의사가 작성하는 경과기록지, 입원 기록지, 입퇴원 기록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작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간호일지, 그리고 피검사를 하면은 혈액검사 결과지, 엑스레이, MRI, CT 이런 걸 영상의학적인 검사 결과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서류들이 작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아니면 만약에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그 가족 친지 대리인이 병원에다가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그거 발급 안 해주면 어떡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본인이 의무기록 사본을 달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무조건 줘야 돼요. 물론 이제 방금 수술하고 나왔는데 30초 만에 수술 기록지 주세요 이러면은 아직 못 썼으니까 못 주겠죠.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럼 진료기록부 확보가 왜 중요하느냐? 사실 의료소송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엄청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민법에 보면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해줘야 된다. 굉장히 간단한 법조문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결국 의료소송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의학적으로 과실이 있냐 없냐를 밝히는 건데, 법률적인 지식보다는 의학적인 지식이 중요하고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거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중요한 증거가 뭐냐? 딱 두 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료기록부, 그리고 환자의 몸이죠. 근데 환자의 몸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를 놓치면은 중요한 증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환자가 사망한 다음에 부검을 한다면은 결과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환자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고, 하지만 진료기록부는 한번 작성이 되면은 이거를 사후적으로 조작을 위해서 바꾸지 않는 이상 일단 저장이 된단 말이죠. 의료진이 약간 보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건 변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진료기록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료기록부를 빠르게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의료사고가 나면은 의료진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의료소송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이나 비법조인이 봤을 때에는 이게 과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진료기록부가 없으면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두 번째로, 의료진과 대화를 통해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녹취 같은 거를 확보해 놓으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가 났다. 그럼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료진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의료진과의 그 대화 내용을 녹취를 해두면은 필요에 따라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복부의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너무 과도하게 배를 째가지고 흉터가 커졌다, 아니면은 이러한 처방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온몸에 멍이 들었다, 이러면은 증거 기록을 남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모습이라든지 환부 사진 같은 거, 이런 걸 찍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요즘 들어 점점 이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CCTV를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병실에 있는 환자가 갑자기 심폐정지가 왔는데 의료진이 지연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가지고 환자가 죽어버렸다, 이런 거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진료기록부에도 내용이 써있긴 하지만 제일 확실한 건 CCTV란 말이에요. CCTV가 병실 내를 비추이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병실 복도 아니면 로비 이런 데는 찍고 있는 CCTV가 보통 있거든요. 그러면은 10시 10분에 환자한테 심폐정지가 발생을 했는데 의료진이 10시 2분에서야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은 10분 동안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병실이나 복도를 비추고 있는 CCTV뿐만 아니라 요즘은 수술실에도 CCTV가 이제 설치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실 CCTV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확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CCTV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병원에 가서 주세요 라고 하면은 거절당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보통 이유가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찍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당신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긴 한데 말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법원에다가 판사님, 제가 나중에 의료과호 소송을 할 건데 시간이 지나면은, 보통 CCTV는 2주에서 4주가 지나면은 자동으로 삭제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 지금 CCTV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협조를 안 해주니까 판사님 당신이 병원한테 CCTV를 내놓으라고 명령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증거보전 신청이에요. 근데 이런 증거보전 신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판사님 병원에 CCTV 주게 명령 내려주세요 이런 거 되는 건 아니고, 판사한테 완전히 과실을 증명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한번 CCTV를 돌려봐야겠는데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소명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은 본인이 하려고 하다가 시간 날려버리지 마시고,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뭐 1인실이면은 이제 뭐 그 환자밖에 없겠지만, 뭐 6인실에서 사고가 났다, 아니면은 병원 복도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주변에 그 상황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겠죠? 이런 증인들은 나중에 가서 찾으려고 하면은 연락 닿기도 힘들고, 내가 6인실에 입원을 했는데 옆 침대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름이야 뭐 침대에 써있으니까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접촉을 해서 뭐 진술서라든지 연락처 같은 거를 받아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실전 잔소리 한번 시원하게 풀어봤고요. 다음에 또 현실적인 법적 잔소리가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